거의 우리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산에서 우리 산에서 과거에부터 현재까지도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거와 다 연관이 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되살려 보면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하다 말한 해오라비 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라지고요. 토종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올해 균이 왔어요. 벌처럼. 벌도 균이 와서 지금 막 죽고 있잖아요. 얘들도 기후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식물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두산 구절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사리과 넉줄고사리. 저거는 쇄골보라 해서 약용으로 쓰고 있죠. 약초꾼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기어서 자라거든요. 근데 산에서 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벽면 녹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뿌리를 삽목을 해서도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돌단풍. 돌단풍들도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네, 약용으로 씁니다. 쟤네들도. 그래서 산에 주변에 바위 틈 사이사이에 보면 약간 습지 쪽에 보면 돌단풍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산에서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토종식물, 우리 야생화들은 사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판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게 둥글레예요. 둥글레도 우리 산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놓으니까 특이하죠? 이쁘죠? 예. 그 다음에 저쪽 넉줄고사리는 돌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돌에다가. 예. 그래서 요렇게라도 또 정원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실내 정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과 들에 있는 식물들이 다 이렇게 변화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목부자. 네. 이렇게 해서 동과 한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파이솔, 우리 파이솔 이야기했죠. 와송. 예, 요것도 지금 자연에 가깝게 바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천마, 요즘 천마 고가로 나가고 있죠.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요즘 이모부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광양까지, 예, 광양까지도 하고 계셔요. 대량으로. 예, 요것도 산에서 많이 보시죠. 천마도 가끔 보실 거예요. 네, 사용하는 이런 흙은 이거는 이제 지민들이 사실은 화분을 분화작품을 만들기 위한 흙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받으셔도 되겠죠, 그죠? 화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흙도 뭐 황토로 구운 흙도 있고요, 상토도 있고 또 그 마사토도 굵은 거, 가는 거, 뭐 중간발 이렇게 나눠줘서 식물을 식재하는 식물에 따라서 이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식물은 이제 그 식물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물에 따라서 식재하는 방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 그 식물이 습지에 잘 자라는 식물인지 부엽토가 많이 필요한 식물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식물을 식재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또 요즘 뜨고 있는 게 이끼식물입니다. 예, 이끼식물, 이끼종원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공기정화, 요즘 탄소 중립이라 해서 실내 정원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연에 있는 이끼를 이용해서도 산야에 많이 있죠,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도 소독과 연결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요즘은 개발을 많이 하고 컵 안에도 만들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소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항상 흠뻑. 예, 겨울에 꽉 말라 있다가도 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다 살아나죠, 그죠? 네, 그 자연의 섭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으로 애들이 있다가 다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봄이 오면 다시 살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종 수종들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요거는 지금 시간을 지금 기후와 식물 해서 해안식물, 수생식물, 마을식물, 초원식물, 잡목림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물들이 아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역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식물들도 다 다르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해안가 식물들은 주로 갯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고요. 매라는 이름도 많이 붙고 또 섬이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자랐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수생식물들은 습도, 물 이런 것이 많은 지역에 생육하는 것이고요. 마을에서 많이 자라는 할미꽃이나 돈나물 이런 애들 흔히들 많이 보는 거고 잡목님은 요즘 뭐 우리 숲이 많이 져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있는 식물들인데 여기에 지금 보라색 꽃은 이제 붓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초록색 있죠. 예, 저게 조름나물이라고 해서 우리 위기식물이에요. 예, 사라지고 잘 보기 힘든 그런 조름나물이라는 건데 옛날에 아마 나물로도 먹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노지에. 예, 저런 게 아마 습지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간혹 보실 수 있어요. 한여름에 새하얀 꽃이 피는데 꽃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쁘게 핍니다. 그래서 저것도 조만간 완전한 복원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쟤네들은 거래는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생식물 중에 지금 강원도나 영월, 정선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자라고 있는 수련인데 각시수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종 중에 각시수련. 꽃의 크기는 우리 손톱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크게 보이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고 그럽니다. 네, 번식력도 굉장히 강한데 얘가 위기종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물매화, 물안개. 예, 물안개. 물안개라는 꽃이고요. 노란 꽃이 한여름에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백연, 하얀 우리 연꽃 있죠. 홍연, 백연 하는 그런 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우리 꽃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의 수련입니다. 화려하죠. 그렇지만 우리 토종식물은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종들은 거의 약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습지나 이런 데서 산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산을 등산을 하실 때는 발밑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것은 무슨 꽃이다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거 한다 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게 아까 그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지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동물과 함께 이건 왜 두 개가 생겼지? 자생지 환경, 산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예, 그거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 변화와 지구 온난화 때문에도 산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탄소 중립이나 우리 지구 온난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산입니다. 식물입니다. 나무입니다. 또 밀월식물을 많이 가꿔서 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인간도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멘트로 콘크리트 숲에서 황폐화돼가는 삭막한 도시는 맑은 공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도심에서도 공원을 소공원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공기를 빨리 지구 온난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실내뿐 아니라 소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산을 이용해서도 소득도 연결이 되지만 이것을 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나무를 많이 베지 않고 감벌을 하는 형태로 해서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화로 온전히 사라진 도시이기 때문에 치유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러 나오죠. 네, 그래서 산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산야에 더 넓게 펼쳐진 들에 피어왔던 우리 꽃 야생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산을 이용해야 됩니다. 네,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들국화 흔히 보시죠. 또 메발톱 흔히 보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다 약용으로 과거에는 써왔다는 거죠. 네, 야생화의 가치는 보는 즐거움부터 힐링할 수 있는 거, 치유할 수 있는 거, 치료할 수 있는 거,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생명과 우리 꽃 야생화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아까 그 염색하시는 분 계시들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에서 오는 거를 가지고 염색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연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꽃을 더 많이 가꾸시고 아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소득의 90% 이상이 약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연구개발에 몸담으실 수 있어요. 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죠? 요즘은 길이 많이 열려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시면 사라져가는 우리 식물 자원이 종보존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약용작물과 산채나물, 약재, 나물, 우리 그 토종식물들이 주로 나물로 옛날에는 다 먹었습니다. 예. 쑥도 사실은 보시면은 약으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꽃밥이나 국, 나물, 튀김, 한가 이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개발을 한다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를 익히시려면 요즘은 책 같은 것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이런 책, 작은 책 북 있죠? 큰 거 말고 작은 거를 보시면 안에 약 성분부터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 또 계절별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나온 거를 한번 사서 보시면 봄에는 어떤 식물이 나오는지, 여름에는 어떤 식물이 나오는지 종합편을 보는 것보다 계절별로 나온 게 훨씬 유용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종합편을 보면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을 사서 가방 속에 딱 넣고 호주머니 속에 딱 넣고 다니시다가 잠깐 휴식 시간에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하나씩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나 화장품, 향수 이런 곳에도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향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저 화천 기농인학교에 제가 수업을 갔을 때 저쪽 함양 쪽에 계신 분이 향수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추천을 좀 해줬으면 우리 토종식물 중에 주로 허브를 가지고 많이 했대요. 외래종수죠. 그러다 보니까 허브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을 한 번만 말리면 죽어버려요. 걔네들도. 그래서 좀 특이한 걸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제비꽃을 소개했습니다. 제비꽃은 향이 아주 독특해요. 장미향 같기도 하고 진례향 같기도 하고 아카시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단 하우스 안에서 하십시오. 제비꽃은 꽈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민원이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차단을 하시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우스 안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한참 연구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제비꽃은 우리 흔히 보시죠. 그죠? 네. 뭐 산에도 보고 들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런 것에서도 착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연구하는 과정 품종 보호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연고차, 그 다음에 그것을 퓨전 음식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저거는 마지막에 있는 건 제가 로컬푸드에 납품을 꽃밥, 꽃 샐러드용으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람 수를 달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아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꽃도 말려서 저렇게 제품화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은 네온사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비상구에도 아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요즘 뭐 TV 아주 부잣집에 그 연속국에 보면 코너장에 이렇게 목단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꽃으로 코너장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게 아파를 가지고 만든 가구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돼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틈새 시장이니까 조금씩 취미삼아 하시다가 이웃에 나눔도 하시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산촌의 안정된 정착 방안, 이제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게 또 우선이고요. 전문인, 직업인 이들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그런 거를 통해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기술 습득 기간과 단축 멘토, 오랜 경험을 통한 기술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성화된 이런 것들을 단지화, 분목 재배, 대량화. 요거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대량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식물들을 많이 하는지, 어떤 나무 수종을 많이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접목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시면, 나는 이걸 독특한 걸 하겠다 하면, 고행길을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식물들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빨리 화합도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갔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사진은 학생들, 농고 학생들 1년 과정 수업을 할 때 나무의 나이를 재는 거를 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갖고 기계 갖고 이렇게 탁 집으니까 몇 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도 측정을 해서 나중에 이 나무를 배웠을 때 배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몇 년 이상 된 거 아니면 못 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나무의 측정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 공동재배. 여러 사람이 같은 분목을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노동력과 인건비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각자의 농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품목을 하게 되면 혹시 출타를 하게 되었을 때 대신 봐줄 수도 있고 또 각각 농가마다 다른 품목을 하게 되면 이 농가에 가서 같이 합류를 해서 배우고 익히고 저 농가에서 같이 배우고 익히다 보면 새 농가와 합류를 하면 세 가지를 습득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불안함도 해소할 수 있고 서로 경쟁도 하지만 경험이나 기술 습득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분야도 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도시에서 그 뭐 사진을 잘 찍어서 사진 작가 활동을 했던 분도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자 분야를 나누어서 공동 재배를 하지만 각자의 특이점을 살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홍보나 이런 마케팅 쪽도 서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수익 창출. 이게 아주 작아서 이게 지난번에 급하게 이걸 넣은 게 이 서류가 온 것 같아요. 저기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좀 올려달라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계산서 발행한 거. 계산서 발행한 거는 팔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 농원이 크기가 하우스 100평짜리 2동입니다. 그리고 노지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냅니다. 예, 그 속에서, 지난달에 계산서 발행한 걸 지난달까지 해서 해보니까 억대가 넘었습니다. 예.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몇만 평, 몇십만 평 하시는 분들도 놀래요. 그분들이 몇십억 하신다 하시지만 인건비, 비용 이런 거 다 감하면 오히려 저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 지난번에 윤재림을 가니까 윤재림 정은주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소득이 높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 안 쓰고 저 혼자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시고 주말에 남편이 직장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제 밭에서 씨앗 나온 거를 채종해서 뿌리고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재배 얼마만큼 하면 얼마만큼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결과도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엄지식물 말씀드렸죠. 그거는 지금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첫 시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두세요. 제 팔로가 조금은 뺏기겠지만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파급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식재를 못 한다고 그냥 미루고 하더니 이제 지난해에는 뭐 올해하고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막 무작위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꾸준히 올라서 올해는 벌써 11월 달에 억대가 넘었고요. 인건비 안 나가고 제 인건비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농약 안 쓰거든요. 농약 만드는 거 말씀드릴게요. 은행 있죠. 지금 은행 벌써 떨어져서 없어졌겠지만 은행 나무 가지도 괜찮아요. 급할 때는. 근데 은행 떨어졌을 때 그 표피 있죠. 표피 그 망태기 안에 넣고 발로 질근질근 밟고 알맹이만 빼고 그것을 과피는 그대로 효소를 담으세요. 막걸리 한 병에다가 설탕 한 컵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꽉 봉하지 말고요. 터집니다. 꽉 봉하지 말고 뚜껑 딱 닫아만 놓고 공기 통하게. 첫 해에는 굉장한 냄새가 납니다. 은행 냄새 아시죠? 굉장한 냄새가 나는데 3년 차가 되면 아주 달콤한 그리고 황금색이 나옵니다. 우리 호박 노란색 있죠? 그 색깔이에요. 거기에다가 목초액,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쑥,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이런 것들 다 활용 가능하거든요. 각각 이렇게 3-4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나에서 하나씩 섞어가서 이렇게 뿌리세요. 그러면 진딧물 없고요. 벌레 없습니다. 근데 달팽이는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한꺼번에 섞어서 쓰면 좋겠다 싶으죠.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각각 섞어서 1-2가지씩만 섞어서 그렇게 뿌리시면 진딧물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진딧물은 밀감 껍질입니다. 밀감 껍질이
지금 한참 밀감들 드시죠? 말려 놓으셨다가 그냥 차처럼 꺼리셔가지고 그것들과 섞어서 쓰세요. 그러면 진딧물이 많다 생각이 되면 밀감 껍질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한 두세 번만 뿌리면 진딧물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셔야 돼요. 그렇게 약 쓰시면 돼요. 그럼 친환경이죠, 그죠? 아까 시행령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요 서류가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거. 일반 가정의 정원 조성하는데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저걸 적용이 안 되면 인가를 안 해준답니다, 앞으로는. 뭐 소나무나 무궁화 같은 거 안 심으면 안 해주잖아요, 집 지을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토종식물도 그렇게 된답니다. 자, 거기에 또 이거와 관련돼서 직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자격증 따시면 나름대로 자격증 따라서 또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뭐 산야초 해설사, 야생초 발효효소, 뭐 원예 치료사, 원예 심리치료사, 뭐 이런 것까지. 예, 그렇게 많습니다, 직업들이. 그러니까 야생화와 관련된 직업들은 굉장히 많죠. 포크레인도 사실은 야생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작업을 하는 거니까. 반려식물 힐링 관리 지도사도 있네요. 제가 따놓은 건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야생초를 분화로 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꽃을 알리는 역할. 이런 꽃이 있습니다. 우리 꽃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꽃들이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습니다. 또 분화로 해서 나가면 전부 다 와 반합니다. 그런데 왜 옆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산에다가 소독과 연관된 작물로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분화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아까 칡도 분화해 놓으니까 이쁘더라 아닙니까, 그죠?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도 올리시고 우리 식물도 보호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생화의 전망, 앞으로는 경제적 성장과 환경,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나무, 꽃, 식물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치유와 힐링, 도시숲, 정원 이런 곳에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엄지식물 말씀드렸죠, 제가. 예. 유심히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끼도 지금 굉장한 유망죽종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산에 있는 이끼가, 혹시 내 산에 이끼가 있는 곳이 있으면 이끼숲을 만드세요. 그것도 요즘 내가 어제 적었는데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주유숲 만드는데 숲체험 경영님, 그게 이제 요즘은 평수가 작아도 하게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12,000평 이하 이렇게 되는 산이 있으면 그렇게 이끼숲을 만들어도 괜찮고, 약간 습지가 많은 곳이면 그 다음에 엄지식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제 그 숲이 무슨 숲이죠? 하얀 표피나무, 자작나무. 네, 자작나무 숲 밑에 관중을 한번 심어놔 보세요. 이건 유럽 어디 와서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우리 숲 안에 있는 식물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그죠? 자, 수목원에서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요즘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그 풀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실험 재배를 했는데, 나무 밑에 나무 껍질, 칩 있죠? 칩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켜켜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그 나무 껍질이 습도를 유지를 하고요. 또 그게 썩으면서 미생물이 발생을 해서 영양분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꾸미신다든지 집에서 뭐 야채를 키우실 때 비닐로 까시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이게 공기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비닐 종류잖아요.
그래서 나무칩을 이용하셔서 요즘 뭐 톱밥이라든지 또 왕겨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추운 지방은 왕겨 하시지 마세요. 왕겨는 한번 얼면은 4월달까지 안 녹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왕겨는 부숙을 시킨 상태로 흙과 함께 뒤집어서 사용을 해야지 왕겨를 두툼하게, 남부 쪽은 괜찮아요. 금방 녹으니까. 근데 강원도는 아주 그냥 위에는 녹아 있는데 아래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4월달까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품종 설명회라든지 또 실험 재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위기식물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또 색깔별로 꽃도 다양하게 이제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봄에는 어떤 꽃, 여름에는 어떤 꽃,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떤 색깔이 봄에 많이 피고 또 어떤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키높이는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걸 기록을 하십시오.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결국은 사진 찍으시고 검색해 보시고 또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어느 지역에 자라는지 그것을 확인을 꼭 하시면 내 상품이 됩니다. 예, 산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것만 봅니다. 물, 광, 영양 뭐 이런 거 사진, 사계절 변화 기록에 남기라고 분명히 그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만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록은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그날 글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무슨 일,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계속 뜨거든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일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 자, 깽깽이. 요거 우리 산에 가면 볼 수 있죠. 가끔. 이것도 요즘은 귀해졌어요. 고가예요, 얘들은. 요 정도 덩어리면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여주 자연농원에 가서 한 10덩이를 갖고 왔는데 돈이 푹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전시회 때문에 준비를 지금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올라옵니다. 근데 잎도 가을에 단풍까지 들어서 아주 예뻐요. 관상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씨앗은 개미들이 좋아해가지고 조심해서 파종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끔 어떤 장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삼지구엽초. 이거 산에 가면 많이 보시죠? 삼지구엽초도 지금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대량화로 몇만 평에 심기 시작했어요. 지역마다. 네. 요거는 엄양각이라 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시죠? 네. 예, 메발톱. 요 메발톱은 하늘 메발톱이라 해서 백두산에서 나는 아이고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보통 메발톱이 우리 배꼽 높이만큼 자라거든요. 변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메발톱 종류예요. 색깔 변이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데 유독 요 하늘 메발톱 백두산 수종만큼은 몇십 년이 흘려도 그대로입니다. 키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포기를 암아갑니다. 뿌리가 구건이 굵어집니다. 예, 유일한 우리 그 하늘 메발톱망이 변이를 안 일으킵니다. 다음 쇠신이라 해서 요 족두리풀. 요것도 독초지만 약초에 쓰거든요. 예. 그다음 요거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도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자, 금난초, 금창초라고 하는데 요게 들과 산에 과거에 양지 바른 곳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못 봅니다. 왜? 농약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예, 얘들도 약초로 썼거든요. 예. 지금은 눈 뜨고 볼 수도 없어요. 저도 못 구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원예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자, 쏨다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제비꽃. 제비꽃 종류 중에 얘는 홍학제비.
향이 더 강합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그다음에 동이나물인데 얘는 원예종으로 조금 색깔을 잎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애로 만들어서 새로 나오고 있고요. 요 앵초는 아까 말했던 백두산 설앵초, 눈 속에서 피는 앵초. 삼지당나무. 이거는 저 남부수종인데요. 우리 당나무는 아시죠? 그죠? 종이 만들고 하는. 하우스 안에 두 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나무는 온 그에 가고 한 나무만 올해 꽃을 피웠었습니다. 자, 금꽁의 다리, 그 다음에 부처꽃, 대청부채꽃, 마지막에 있는 게 주홍색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동작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청부채는 대청도에서 발견되어서 대청부채꽃이라고. 근데 저것도 위기 2급에 갔다가 지금 풀렸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처꽃은 저거 역시 밀월식물이에요. 습지, 약간 습지 지역에 연못가나 이런 곳에서 자라는데 벌들이 굉장히 많이 꼬이는 밀월식물이고요. 금꽁의 다리 역시도 키가 굉장히 제 키만큼 자라요, 쟤는. 자, 이게 우리 백두산 만병초, 노란 만병초. 예. 요게 얼마만큼 키가 있는데 이 꽃이 피었냐면 한 35cm 요 정도 되는데 꽃이 피었어요. 근데 저게 10년 차 된 거예요. 잘 안 자라요. 근데 이제 조금 변이를 시켜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변이를 시켜서 지금 연구개발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요것도 그 만병에 좋다 해서 잎도 갈아서 뭐 그 반죽에도 쓰기도 하고 차로도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약용으로 많이 하니까 이것도 대량 재배 쪽으로도 생각을 고가라서 조금 염려스러운데 조금씩 늘려가세요. 고가들은.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수종들은 산야에서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금낭화는 옛날에 나물로 드신 줄 아시죠? 어린 싹. 예, 나물로 드시거든요. 나물로도 활용하시고 꽃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이거 역시 산에 많죠, 그죠? 네, 산에서 소독 올리는 거 야생화합니까? 거의 다 들어가죠, 그죠? 지금 보니까. 자, 예, 노루오줌. 노루오줌이 아까 저기 뭐지? 눈개승마하고 꽃이 비슷하죠, 그죠? 요런 애들은 약간 사면지나 요런데 식재를 하면 땅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를 해주거든요. 뿌리들이 굉장히 직결성이 좋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원추리 꽃인데 원추리 중에서도 각시 원추리라는 거. 그 다음에 자주 꽃방망이. 이게 꽃곱이라는 거. 이 꽃 좀 특이하죠, 그죠? 요거 백두산 수종이에요. 그래서 요거 역시 3년 전에 저희들이 실험 재배해서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고, 원예종으로 새로운 색깔로 붉은색도 나오고 있고 흰색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은 보면 누구나 반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으로 봐도 예쁘죠, 그죠? 한여름에 핍니다, 얘도. 저희 농장 전경입니다. 자, 이쪽은 하우스 한동은 전시동이고요. 이제 제가 그 식물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분화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500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기농인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 한동은 실험 재배도 하고 재배도 하는 동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원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 수업도 이렇게 똑같은 식물을 가지고 화분 크기 따라서 키 높이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직접 식재를 하면서 학생들이 터득을 하고요. 씨앗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봄부터 시작해서 씨앗 뿌리고 걔네들이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채취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거 역시 기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정원, 미니 정원들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줬는데 남학생, 여학생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우리 생활하는 생활 모습 자체를 연못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토종 식물들을 다 식재를 해서 제가 공모전에 당선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나비난부터 해오라비난, 그 다음에 뭐 쏨다리 뭐 이런 거, 한락에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식재를 해서 우리 순수 토종으로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다 볼 수, 지금도 푸른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2000년도에 받았으니까 아직 2019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 대한민국을 상징을 했고요. 남북이 통일되어서 우리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희망하는 뜻으로 했던 게 이제 이게 국무총리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상이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양보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청에서. 취직을 하기 힘든 시절이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캐치를 했죠. 저도 아기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학생들이 대기업에 4명 다 공동작품을 냈더라고요. 4명 다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난해 고맙다고 인사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그 지도도 역시 북한에 있는 백두산 수종, 중부 수종, 남부 수종, 한라산이나 이런 수종들을 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이 사실은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